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도 적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다 보면 많은 법인들이 임원 퇴직금 설계를 잘 준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면 절세에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법인의 임원 퇴직금 체크리스트 3가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관련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는 바로 임원 퇴직금 한도입니다. 혹시 운영하시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법인의 서류를 살펴보면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놓았을 뿐 실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진행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대표이사인데 규정을 잘 만들었더라면 퇴직할 때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퇴직금을 1억 원밖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에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인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의 근속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2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을 10년 동안 받다가 퇴직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2억 원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요. 이 사례에서 만약 법인에서 세법 기준에 맞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잘 만들었다면 이 대표이사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2억 원을 받고 퇴직소득으로 처리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 가능한데요. 하지만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법인세법상 한도인 1억 원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억 원을 받게 된다면 1억 원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도 안 될 뿐더러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이 아닌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돼서 높은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임원 퇴직 시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도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에서는 연봉 1억 원과 근속기간 10년을 가정했지만 대표이사분들의 경우 보통 연봉도 1억 원보다 높고 근속기간도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몇 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임원 퇴직금 관련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 두 번째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연도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한도가 2배수로 정해진 것까지는 알지만 그 한도가 연도별로 다르다는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소득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많이 유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가져가고 또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기준 2배수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2배수 규정은 2020년 근속기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한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이전까지는 회사에 적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었고요. 2012년에 처음으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3배수 기준의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2배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퇴직소득 인정 한도에 대한 규정을 연도별로 요약해보면 2011년까지는
한도 규정이 없고요. 2012년부터 2019년 근속분 퇴직금까지는 3배수 한도가 적용되고 2020년 이후 근속분 퇴직금부터는 2배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로 계속 설명드리면 2015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매년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한 임원의 경우 개정되는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든 경우를 가정하면 2015년에서 2019년 말까지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 1억 원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3배수를 곱한 후 근속연수 5년을 곱한 1억 5천만 원이 되고요.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1억 원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2배수를 적용한 후 근속연수 5년을 곱하면 1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2억 5천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모르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1억 원에 10%를 곱하고 근속연수 10년을 곱한 1억 원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퇴직금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2배수 규정만 알고 있어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2배수 기준으로 만든 경우 퇴직금이 1억 원에 10%를 곱하고 2배수를 적용한 후 여기에 근속연수 10년을 곱한 2억 원이 퇴직소득 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최대 금액과 비교하면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가 재직기간에 따라 훨씬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퇴직금 규정이 있지만 연도별로 적용되는 퇴직금 한도를 몰라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데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퇴직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은 소급 적용은 가능하지만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랑 특정 임원만을 위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한다던가 특정 임원이 퇴직을 앞둔 시점에 인위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늘리기 위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소급 개정하기 위해 정관 등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알면 절세에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운영하시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순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